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사연노트입니다. 오늘은 한주부님의 애환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남편 친구와의 부적절한 행동이 불러온 결과가 어떠했는지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이 된 평범한 주부 수진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고 대학생 딸 하나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 얘기를 이렇게 글로 남긴다는 게 참 낯설지만 도무지 제 마음을 붙잡아 둘 곳이 없어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라도 저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공감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제게는 20살 때부터 죽이 잘 맞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붙어 다녔고 결혼 시기도 비슷해서 서로의 결혼 생활을 자주 공유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의 남편 바로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점잖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어디 가서 굽실거리거나 함부로 말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제 친구 역시 우리 남편만큼 속 깊고 자상한 사람은 없다며 늘 자랑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처음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제 친구의 남편이 저를 그런 눈으로 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런데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제 마음속에서 불안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우연히 제 손등에 그 사람의 손이 스치면 보통은 황급히 뺄 법도 한데 그 사람은 오히려 손을 더 천천히 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저를 똑바로 바라보던 눈빛이 묘하게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서 옆자리에 앉을 때도 꼭 제 쪽으로 의자를 조금 더 당기곤 했습니다. 어깨가 살짝 부딪히는 정도라면 우연이라 치부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런 순간이 2번, 3번 이어지니 도저히 우연이라고만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있잖아. 오늘 태준 오빠가 그러는데 왠지 좀 이상했어. 자꾸 스킨십을 하려는 것 같고. 그런데 제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에이, 당신도 참. 괜히 예민한 거 아냐? 사람 잘못 본 거겠지. 걔가 워낙 부침성 좋잖아. 저는 속으로 부침성이라는 단어가 저 상황에 어울릴까 곱씹었지만 결국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은 원래 이런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친구 남편과 마주하는 자리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친구네 부부와 저희 부부 그리고 몇몇 지인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리 배치 때문에 또 하필이면 저는 그 사람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애써 무심한 척 음식을 먹는데 옆에서 그 사람이 젓가락을 제 쪽으로 뻗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손이 곱으세요? 집안일 많이 하신다면서 믿기지 않아요. 그 말과 함께 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의 손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제 남편은 그 순간에도 웃으면서 대꾸했습니다. 에이, 무슨. 집안일 안 해요. 다 저 시켜요. 모두가 웃었고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혼자서만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이 아직도 제 손등에 남아있는 듯 불쾌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또다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심각한 것 같아.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고 손도 자꾸 닿게 하고 일부러 그런 게 느껴져.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도 참. 괜히 긴장해서 그런 거지. 걔가 그러겠어? 설마 당신 좋아한다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불안은 이제 분명한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잠시 들렀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친구는 아이 학원 문제로 급히 나갔고 거실에는 저와 그 사람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괜히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저도 이만 가야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잠깐 차 한 잔만 하고 가세요. 제가 직접 내려드릴게요. 말끝이 이상하게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그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컵을 받아 들었을 때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잔을 제 쪽으로 밀어주면서 그 사람이 제 손등을 또 한 번 스쳤거든요. 이번에는 분명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숨결이, 그리고 손길이 너무도 의도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발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 친구 아내예요. 그러자 그는 뜻밖에도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걸지도 모르죠.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뒤에서 따라오는 기척이 없는 걸 확인하고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젠 확실해.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는 게 분명해. 오늘은 아예 직접적으로 말했어.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에이, 농담 삼아 한 말일 수도 있잖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무시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떨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은 더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도 은근히 제 팔꿈치를 잡거나 제 허리를 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모임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일부러 제 뒤에 서서 남몰래 어깨를 감싸듯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빼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은 태연하게 웃고 있었고요. 저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그 장면을 보고 오해하면 어쩌지?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이 선을 넘어버린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 앞 마트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그는 느릿느릿 걸어오며 술 기운에 풀린 눈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당신이 계속 피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그날 그 사람의 눈빛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집요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뛰듯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발자국 소리까지도 환청처럼 들려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서야 겨우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친구의 집에도 발길을 끊었고 모임이 잡히면 병든 사람처럼 누워 못 나가겠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망치듯 살아도 제 마음속 불안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손길, 그리고 마지막에 골목에서 마주쳤던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라 마치 악몽처럼 제 일상을 잠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제 남편이 친구네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너무 피하는 것 같더라. 괜히 불편해하지 말고 오해 풀자. 저는 기절할 듯 놀라며 반대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한 긴장 풀고 웃으며 지내자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결국 부엌에 숨어 식탁만 차렸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 심장은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식사 자리가 무르익자 그 사람은 일부러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와 남편이 대화에 열중할 때마다 그는 슬그머니 제 무릎을 건드리거나 제 허리를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따라 정말 예쁘세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빼냈지만 제 남편은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오히려 더 서글프고 무서워졌습니다. 식사 후 친구와 남편이 함께 담배를 피우겠다며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이 문제였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그 사람만 남았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만 다니세요? 전 그냥 당신이 좋을 뿐인데. 그의 손이 제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은 채로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실은 당신 처음 본 날부터였어요. 당신이 친구랑 같이 걸어 들어오던 그날 그때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간의 장난이나 가벼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집착, 계획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밀쳐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빠르게 제 팔을 잡아 끌며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제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한순간 모든 게 끝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행히 현관문이 열리고 친구와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손을 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땀에 젖은 채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고 친구는 그런 저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절규했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나한테 고백까지 했어. 나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고. 제발 나 좀 믿어줘. 우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자고.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뭔가 착각하는 거야. 그럴 리 없어. 걔가 그러면 자기 아내는 뭐가 되겠어? 괜히 얘기해서 친구 관계만 망치지 말고 그냥 무시해.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 앞 골목에서 또다시 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술 기운도 아니었고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번뜩이는 눈빛으로 그는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제는 더는 못 참겠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나도 당신도.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발버둥도 제대로 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의 소나귀에 붙잡힌 채 저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세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자 그는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오래 당신을 바라봐 왔는지.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지연이를 만난 것도 사실은 당신 때문이었어요. 그때 당신이 이미 결혼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충격에 가슴이 쿵쿵 요동쳤습니다. 뭐라고요? 설마 그 말이 진심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지만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그저 당신 옆에 서기 위한 달이었을 뿐이죠. 그 말은 제 심장을 꿰뚫는 칼 같았습니다. 그토록 믿고 따르던 친구와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이용당한 불쌍한 희생자였던 겁니다. 저는 온몸을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친구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점점 제 뺨으로 어깨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나도 지쳤어요. 당신도 사실은 느끼고 있었죠?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저는 그 순간 단 하나의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 사력을 다해 팔을 뿌리치고 길가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내게 올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거라니까. 그 사람 그렇게까지는 안 해. 저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남편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결국 진실은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이가 술 취해서 그러더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처음부터 널 좋아했다고, 나랑 결혼한 것도 내 곁에 있기 위해서였다고. 그녀는 바닥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고 잔인한 진실 앞에서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네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친구는 이혼을 결심했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건 믿음이었고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오랜 우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처음부터 이 상황을 막지 못했을까? 왜 남편에게만 의지하려 했을까? 왜 내 친구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못했을까? 친구 남편의 집착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뿐이었습니다.